2년 전에 40만 원으로 1년 6개월 동안 손실 없이 누적 수익 2억 원을 달성하셔서 출연하셨던 무르피님이 그로부터 1년 반이 지난 2025년 5월 누적 수익 약 8억 원을 달성하셨다고 하셔서 만나 뵙고 왔습니다. 네이버에서 나는 주식 트레이더다를 검색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먼길 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영상 뒷부분에는 무르피님의 실전 매매 영상과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년 전에 촬영했었던 그 장소보다 뭔가 좀 많이 업그레이드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예전에 알고 지내던 주식 스터디를 같이 하던 형이 있는데 좋은 기회가 생겨서 감사하게도 방을 하나 들어와서 그분의 집인데 같이 살게 된 거네요? 네. 책상도 2개나 있고 침대도 있고 오늘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7시 50분에 일어났고요. 지금이 8시 44분이잖아요. 혹시 대체거래소 매매도 하세요? 네, 보통 하는 편인데 지금 약손실이네요. 52만 원 손실이네요. 네. 지금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는데 원래 이렇게 가만히 앉아 계시나요? 네, 원래 프리마켓을 이렇게 오래 보지 않거든요. 네. 지금 시간까지. 동시호가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서 지켜보고만 있는 상황입니다. 8시쯤에 장 초반에 잠깐 보시고 원래는 뭐 하시죠? 원래는 할 거 없다 싶으면은 다시 잡니다. 다시 하세요. 그럼 아침에 장 준비는 보통 어떤 식으로 하세요? 이제 카페에 올라와 있는 장전 뉴스들도 보고요. 지니어스 지님 글 보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지금도 잘 보고 있습니다. 또 텔레그램 장전의 뉴스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 정도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식 급등일보 보시고 배짱이님 텔레그램 보고 계시네요. 미국 장은 특별하게 확인하시진 않고요. 미국 장은 HTS 로그인할 때 어느 정도 올랐나 그 정도만 참고하는 편이고. 그냥 나스닥이 뭐 올랐나 내렸나. 네네. 차키가 보이는데 어떻게 된 거죠? 차를 한 대 샀습니다. 오, 언제 차를 구매하신 거죠? 작년 12월에 샀고요. 이제 반년 정도 됐네요. 그냥 이렇게 보면 뭐가 잘 없네요. 예, 뭐가 없습니다. 제 기억에 옛날에 뭘 잘 버리지도 않고 네, 그때 밥솥이 고장난 채로 있었던가? 스탠드였죠. 네. 스탠드였구나. 맞다 네. 맞다. 뭐 새로운 거 잘 사지도 않고 잘 버리지도 않는다고 하셨던 것 같거든요. 여전히 똑같은 생활을 유지하고 계신 거네요. 버리는 거는 몇 개 버린 것 같고요. 네. 필요한 게 없어서 산 게 없습니다. 무르피님은 혹시 뭐 장 시작 전에 좀 심리를 평온하게 하기 위해서 마인드 컨트롤이나 명상이나 그런 거 하신 거 있으세요? 아니요, 따로 그런 걸 하진 않고요. 네. 그냥 오늘 바보짓만 하지 말자 그런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자, 이제 8시 49분 49초 이제 동시효과가 곧 시작되잖아요. 동시효과에는 보통 어떤 걸 보시죠? 첫날 강했던 상한가 종목이나 거래 대금이 높았던 종목들을 정리를 해놓고 거래 대금이라면 전날 거래 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관심 종목에 딱 그 정도만 정리를 해놓고요. 그 외에는 당일 움직이는 종목들은 여기 실시간 조회 순위 창에서 종목을 찾는 편입니다. 2년 전에 예상 체계 등락률 상위 창도 보신다고 하셨었거든요. 0183 창. 혹시 요즘에도 보시나요? 요즘에는 거의 보지 않고요. 새로운 종목들은 실시간 조회 순위 창에서 보는 편입니다. 그냥 이렇게 계속 10분 동안 보시는 거네요? 네, 그냥 이렇게 계속 가만히 보고 계시는 있습니다. 거예요? 예. 아니 뭐 한 10분 동안 유튜브를 보신다든지 다른 것도 하시나요? 원래 같으면 제가 지금 막 일어난 상태여야 되는데 원래는 이제 좀 네.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는데 벌써 깨어있는 상태로 이러고 있으니까 할 게 없네요. HTS 촬영 한번 잠깐 해도 될까요? 네네. 여전히 지금 모니터 한 대에서 매매를 하고 계시고 한 대가 더 생겼네요. 그죠? 네, 한 대가 추가가 됐습니다. 혹시 새로 구매하신 건가요? 아니요, 이거는 같이 사는 형한테 안 쓰는 모니터 있으면 달라고 해가지고 FHD 모니터를 추가하게 됐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텔레그램만 띄워놓고 보시는 거고요. 네, 예전에 그 세팅 그대로인 것 같거든요. 관심 종목, 분봉 차트. 일봉은 어디서 보시죠? 여기 8283창에서 차트 쪽에 띄워놨습니다. 여기서 일봉 보시고요. 여기서는 일분봉. 지난번에도 이렇게 두 종목을 띄워놓고 한 종목은 호가창만 보셨던 것 같고 세팅이 그대로인 것 같아요. 네, 바뀐 게 없습니다. 뉴스창, 지수, 그 다음에 실시간 조회 순위, 0193,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 프로그램, 신호 관리자, 실시간 잔고창. 특별하게 보시는 건 없다, 그죠? 네, 세팅이 바뀐 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아까 관심 종목 보다 보니까 모니터링, 그 다음에 당일 주목이라고 돼 있는데 이 종목을 어제 뽑아 놓으신 거예요? 아니요, 매일매일 바꿔주는데요. 저렇게 넣어 놓으신 기준이 뭐죠? 어제 거래가 활발했던 종목들? 네, 그리고 최근에 강했던 종목, 그런 종목들은 이제 지우지 않고 밑에 이렇게 좀 쌓이게
하게 되고요. 선의에 강했거나 좀 오늘 볼만한 종목들은 최대한 위쪽으로 모아놓고 보고 있는 편입니다. 섹터별로 정리를 해 두신 건 없네요. 그냥 이렇게만 보고 계시고 당일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여기서 확인하시고 등락률 상위 VI에서 확인하시고 그냥 이렇게 매매하시는 거예요? 네, 섹터 정리는 따로 하지 않고 있고요. 종목 정리하는 게 익숙해져서 이 종목이 어느 섹터다라는 건 대략적으로 다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있는 종목들만 간단하게 추려서 관심 종목에 넣어놓는 편입니다. 대장주만 놔두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럼 뭐 2등주, 3등주 특별하게 확인하시지 않고요? 네, 저는 대장주 매매만 하기 때문에 네. 후발주를 관심 종목에 넣어놓진 않습니다. 대장주 매매하실 때 후발주들의 흐름도 체크를 하시나요? 네, 체크합니다. 이 종목이 주도를 하면서 잘 가고 있을 때 실시간 조회순위 상위창에 비슷한 섹터들 종목들이 많이 올라와 주면은 네. 거기에 좀 가산점을 주고 그런 식으로 해요. 지금 8시 57분이거든요. 매매 집중하시고 이따가 매매 끝나면 다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최대한 보수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전 매매 끝났나요? 네, 끝났습니다. 결과가 좀 어땠나요? 아, 빨간색이 보이는데요, 저게? 유감스럽게도 매매가 완전히 산으로 갔습니다. 매매가 산으로 가서 그래도 160 수익 내셨네요. 그렇긴 한데 많이 아쉽네요. 시장이 괜찮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대로 해야 할 곳에서 못해가지고 긴장을 해서 그런지. 촬영이 매매에 좀 영향을 끼치는 건 확실하거든요. 신경을 안 쓰려고 해도 매매를 좀 더 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고, 그죠? 저는 그렇다기보다 오늘 손실나면 안 되겠다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2년 만에 다시 또 출연하게 되셨는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주다에서 무릎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28살 6년차 전업 트레이더입니다. 와, 벌써 전업 6년 차예요? 네. 와, 시간이 진짜 빠르네요. 지난번에 촬영했었을 때 돌파 매매, 스캐핑을 한다고 하셨는데 요즘 또 똑같이 매매하고 계시나요? 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소문으로 듣기에는 2년 동안 수익을 계속 꾸준하게 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계속 한 가지 매매만 하고 계시네요. 네, 계속 한 가지만 하고 있죠. 혹시 계속 한 가지 매매만 하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다른 걸 다양하게 해보겠다 뭐 이런 생각은 들지가 않던가요? 꼭 해야겠다는 생각은 따로 하지 않았었고요. 돌파로 매수가 들어가서 홀딩이 돼서 상따까지 이어져서 그런 이제 경험을 쌓으면서 이제 상따 경험도 쌓았고요. 그러다가 이제 저번 달 같이 정치 테마 같은 특수한 장세에서는 상따 계좌를 따로 파가지고 상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따 계좌를 따로 만드셨어요? 네네. 키움증권이 이제 한번 목통이 되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타증권 계좌를 하나 새로 개설을 해가지고 거기에 돈을 넣어서 상따도 해보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면 저 나주다 카페 지난달에 올려주셨던 키움 계좌 말고 다른 계좌가 그게 상따 계좌였었나요? 네, 맞습니다. 계좌는 왜 나눠서 매매를 하셨죠? 따로 한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당시에 키움증권이 주문목통 사건이 있었다 보니까 한동안 그 계좌로 매매를 했는데 상따 장세여서 제가 전략을 바꿔서 상따를 했던 거고 지금은 다시 키움증권 계좌를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또 상따를 계속 하고 계시나요? 네, 요즘 강하다고 생각되는 종목에서는 무리하지 않는 비중으로 상따를 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촬영했을 때 계좌에 그 당시에 이제 1,600만 원 세팅을 해서 미수를 써서 매매한다고 하셨었거든요. 지금 예수금 얼마 정도로 세팅하시죠? 4천 조금 더 되게 세팅을 해놨고요. 매매가 잘 돼서 크게 늘어날 때까지 한 6, 7천까지도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럼 예수금이 2년 전보다 거의 한 3배에서 한 4배 정도 더 늘어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무리한 비중으로는 상따를 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예수금이 한 4천 정도 들어가 있을 때는 상따는 얼마 정도 하시죠? 미수 풀 기준 절반이나 아니면 3분의 1 정도만 들고 가고 있습니다. 미수풀이라고 하면 보통 3배 정도를 네, 보통 2.5배에서 3배 정도죠. 상따 같은 경우에는 한 4천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되고 돌파 같은 경우에는 혹시 예전처럼 똑같이 이제 미수풀로 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금이 5천, 6천, 7천으로 늘어나면서 미수풀로 하게 되면은 1억 이상 사지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 종목에서나 배팅을 했다 하면은 물량 정리가 전혀 되지가 않아서 비중 조절을 하면서 종목별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매매하셨나요? 10종목 매매하셨네요. 간단하게 관점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종목은 신규 상장주인데요. 오늘 신고가에 도전하는 날이고 분봉 거래대금과 일봉 차트 뉴스까지 더해서 할만하다고 생각을 해서 매도를 했는데요. 최근에 신규주 종목들이 움직임이 되게 좋았어요. 근데 이제 어제부터 좀 움직임들이 막 윗꼬리도 많이 나오고 제가 어려워하는 움직임이 나왔었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서 좋은 자리에서는 들어가지 못했고 좀 돌파를 확인하고 위에서 잡다 보니까
보니까 타점이 많이 꼬였었고요. 그나마 마지막에 상따하는 부분에서 수익이 괜찮게 나서 다행히 수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거실에 있는데 이런 소리가 좀 자주 들렸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아까 여기 촬영은 아마 안 됐지 싶은데 매매가 오늘 좀 많이 꼬였다고, 원래 오늘 한 1, 2천 정도 수익이 났어야 되는 날인데 수익을 오늘 못 냈다라고 하셨었는데. 네, 맞습니다. 많이 아쉽네요. 상따하고 매도가 된 거는 최근에 이제 오늘까지 해서 3일 연속으로 신규 상장주들이 돌아가면서 하루에 상한가가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 오늘이 세 번째라서 조금 과하지 않나 싶어서 상한가에 그냥 매도를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로보티즈랑 에브리봇, 다날, 나머지도 그냥 간단하게 BS 차트만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네, 로보티즈도 오늘 신고가였어가지고 최근에 로봇 테마가 강하기도 했고, 그래서 정규장 시작하고 나서 다행히 수익을 낼 기회가 한 번 있었고요.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는 상승률에서 로봇 테마 쪽에서 대장이라고 생각해서 비중을 좀 많이 줄여서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다날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종목의 끼라서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돌파 때 조금 들어가서 짧게 끊어내고 나왔습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는 흐름이라서 조금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네. 비중의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네, 풀 비중의 절반 정도만 들어가서 조금만 수익을 내고 나왔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들어가는 종목은 어떤 거죠? 네,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메타점마다 비중이 풀로 들어갔었고요. BHI는 일봉 자리가 신고가였고 어느 정도 길이가 길게 나올 수 있겠다 생각해서 네. 매매를 좀 했는데 타점이 좀 많이 꼬여서 결국에는 거의 본전이네요. 리드코프는 정책주 대장으로 올라갔던 종목인데 상한가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상따 트라이를 하다가 마지막에 상한가를 가서 매매를 한번 하고, 정치 테마는 이제 더 이상 보유하고 넘어가기에는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해서 조금 만회하고 마무리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로킷 헬스케어는 어제 상한가를 갔던 신규 상장주인데요. 종목들이 움직임이 많이 어려워져가지고 약손실이네요. 이것도 아까 이제 오가노 사이언스 그거랑 비슷한 관점으로 오늘 약할 수도 있겠다 3일째라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매매하셨던 거네요. 네, 좀 연속성을 기대하기가 어려워 보여서 물량도 너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손절을 빨리빨리 했습니다. 그러면 비중도 조금 적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네, 비중도 절반씩 사고 맨 마지막에는 한번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풀로 샀는데 윗꼬리가 너무 길게 나와서 약손실로 나왔습니다. 오늘 TNI는 프리마켓에서 좀 움직였어서 조금 반등이 나오는 날인가 해서 좀 건드렸다가 바로 손절을 하고 나왔고요. 한국 PIM은 글로벌 T사에 공급을 시작을 했다,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 타점이 완전 너무 꼬여버려서 손실로 나왔습니다. 이 종목도 비중은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 않았어요. 한 4천 정도 들어가신 거네요? 네, 한 번 매수에 4천 정도 들어갔었고, 여기서는 한번 풀로 사봤는데 잘 못 버티겠더라고요. 안 하는 게 좋았을 것 같습니다. 나우 로보틱스는 상한가를 갔던 강한 신규주인데 이전 고점에 도전하는 모습이어가지고 매수를 한번 해봤는데요. 한번 막히는 모습에 매도를 했다가 와, 하필 BS만큼 엄청나네요. 네, 앞에 전에는 되게 흐름이 좋았어서 매수 매도를 되게 열심히 했고요. 오늘은 확실히 신규주가 좀 힘을 잃는 느낌이네요. 오늘 전체적으로 좀 신규주가 약세일 것 같다. 한 이틀 전부터 흐름이 좋았는데 오늘 3일 차라가지고 보수적으로 해야겠다, 이런 걸 좀 생각하면서 매매를 하신 거네요. 네, 했는데 고점이 뚫고 확인이 됐다 해서 들어갔는데 네. 바로 물량이 나오길래 어쩔 수 없이 손절을 BS 차트 잘 구경했습니다. 이렇게 BS 차트 구경할 기회가 잘 없거든요. 부끄럽네요, 오늘. 지금 이제 올해로 전업 6년 차가 됐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제 40만 원으로 추가 입금 한 번도 없이 지금까지 차곡차곡 단계를 밟아서 꾸준하게 수익을 많이 내고 계신데 몇 년 차부터 수익을 냈는지, 어떤 단계를 밟아 오셨는지 이거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한번 봐야겠는데요. 너무 오래전 일이죠. 네, 기억이 안 나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비밀번호를 일부러 틀리게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뜨거든요. 키움증권 0392창 맞습니다. 어제 그 트레이더 망치니 영상에도 꾸준하게 수익 냈다고 하니까 이거 사기다 라고 하는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원래 많이 달리는데 제가 삭제를 할 뿐이지. 네, 다 이해합니다. 연도별로 한번 조회를 해볼게요. 와, 매년 2억씩 수익 내셨네요. 손익 2023년도에 2억 7천 수익, 2024년도에 2억 4천 수익, 2025년도 지금 5월 달인데 5개월 동안 2억 3천 수익. 와, 촬영 후에도 계속 꾸준하게 수익을 내셨던 거네요. 네, 열심히 매매했습니다. 월별로 한번 좀 볼 수 있을까요? 언제부터 수익을 냈는지. 이렇게 옛날 계좌 보시는 날이 잘 없죠. 오랜만에 보시는 거죠. 네, 되게 오랜만이네요. 이거 기억난다. 2년 전 촬영했을 때 제가 19,400원 들어가 있는 계좌를 처음 본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야, 이거 보니까 조금씩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자, 이거 설명드릴게요. 월 계좌를 보는 창이고요. 여기가 2019년 1월, 2월, 3월, 4월, 5월 이 달에 얼마 손실이 났다, 수익이 났다. 그 다음에 이 달에는 얼마를 가지고 했다. 이게 이제 월 말 기준의 예수금인 거죠. 이거. 네, 맞습니다. 평균적으로 3, 40 정도로 계속 매매하셨던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여기는 누적 손익입니다. 2017년 1월부터 조회를 했는데 실제로 매매는 이제 2019년 1월부터 하신 거고, 그러니까 2019년 1월부터 시작해서 쭉 계속 누적해서 얼마를 벌었냐, 얼마를 잃었냐 보는 칸이고요. 조금씩 쭉쭉쭉 올려봐 주시겠어요? 50 수익 났다가 또 30, 30 잃었다가 2022년 3월부터 100단위의 수익이 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2019년, 20년, 21년 3년 동안 수익을 못 내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3년 동안 깡통을 여러 번 찾는데도 누적 손실이 마이너스 150밖에 안 되네요 라고 했었던 게 기억이 나가지고, 이래서 역시 소액으로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그런 걸 제가 말씀드렸던 게 기억나거든요. 쭉쭉 올려봐 주시겠어요? 와, 여기서부터 200, 200, 300, 400, 200, 200 여기 갑자기 이제 2000 단위로 수익을 내기 시작하셨고, 이때부터가 2차 전지 붐이 일어난 그때죠. 수익이 1000단위로 나기 시작했어요. 와, 4000, 5000, 마이너스 1300 한 번 있었고, 촬영 후에는 5000 수익, 거의 5000 수익, 5000 수익, 또 5000 수익 있고, 2000, 2000, 100만 수익 난 달에 또 있고, 그 다음에 1600, 1000, 1000, 2000, 마이너스 1000. 지난달에 이 계좌에서 이제 8200, 다른 계좌에서 한 1800 수익 내서 1억 네. 찍으셨던 달. 네, 맞습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을 내셨을까요? 잠시만요. 누적 손익이 7억 7천이네요? 네, 다른 계좌까지 하면 7억 8천 정도 되겠네요. 그러네요. 네. 왜 그러시죠? 이렇게 전체 계좌를 조회해서 잘 보진 않잖아요. 네, 그죠. 기분이 어떠시죠? 별 생각이 없네요. 생각보다. 옛날에 처음 시작하셨을 때 3년 동안 마이너스 났던 그 계좌를 보다가 잘 된 계좌를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대단하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질문도 좀 있고요. 주미사 시청자분들, 나주다 회원님들께서 무르피님께 이제 궁금해하시는 질문들 좀 많이 준비했고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보셔야 될 게 예수금이 계속 소액이에요. 19,400원부터 시작하셔가지고 30만원, 40만원, 30만원, 40만원. 이때는 140만원으로 늘었네요. 네, 이때 아마 이상한 거 물려가지고 매매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때도 한 200 정도까지 늘어났다가 그 다음에 계속 50, 40, 30, 30, 40. 와, 이제 이거는 이달에 110만원 수익이 나가지고 예수금이 좀 늘어난 거고, 그리고 그 다음 달에도 220만원 수익이 나고, 좀 특이한 게 뭐냐면 2022년 4월에 이렇게 수익이 또 많이 났단 말이에요. 많이 났는데 그 다음 달에 또 예수금을 또 줄였어요. 60만원, 90만원, 그죠? 그리고 또 수익이 났는데도 예수금을 다 때려 넣지 않고 계속 조금씩 관리를 해가면서 140, 120. 제가 보니까 평균적으로 이때는 한 200 정도 넣고 계속 매매를 하셨던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또 폭발적인 수익이 나서 누적 손익이 2,700이 됐는데도 예수금을 한 400 정도로 세팅해서 하셨던 것 같고, 예수금을 좀 차츰 늘리신 거 맞나요? 네, 일부러 계산해서 천천히 늘리신 거예요? 네, 일부러 좀. 와,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면 사람이 욕심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지금 뭔가 좀 잘 되는 것 같다. 다 때려 넣어서 승부를 한번 보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런 마음은 들지 않던가요? 저는 딱히 들지가 않았어가지고. 제가 또 이거 보니까 기억이 나네요. 촬영했었을 때 9월인데 그때 왜 기억하냐면, 야, 누적 손익이 2억인데 예수금을 1,600을 넣고 한다고? 이 생각이 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예수금을 누적 손익이 한 10% 정도 넣고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조절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그때 당시에는 이 수익이 너무 저한테는 컸고요. 좋은 장에서 수익 난 게 이때가 처음이었어가지고 이게 기회다라는 생각도 잘 안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부딪혀봐야겠다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평소 하듯이 매매하고 예수금은 차곡차곡 늘리자. 네. 지난번에 촬영 이후에 1,300 손실이 났고, 와, 굉장히 좀 보기 힘든 케이스예요. 이게 제가 봤을 때 10%를 계속 놓고 하시네요. 2023년 12월 달에는 누적 손익이 한 3억인데 예수금을 좀 늘리셨네요. 이때 네, 그때 편한 금액으로 하고 있죠. 그때 시장에 맞춰서. 100만원부터 해서 400 늘리고 600 늘리고 900, 1000, 1600, 1700, 그 다음에 2600, 4000, 5000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때 예수금을 거의 2배 정도 늘리게 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늘려야겠다라고 해서 늘린 게 아니라 수익금으로 자연스럽게 늘어났던 걸로 기억해요. 5천 정도 수익이 났으니까 네. 계속 출금해가면서 조금씩 예수금이 늘어난 거네요. 네, 보시면 입금이 없거든요. 이때도. 맞네요. 그때 좀 마음 편한 금액으로 했었는데 이때 좀 늘려봤는데 괜찮았던 것 같아요. 계속 수익이 잘 나서 출금을 수익 나는 대로 다 하지는 않으셨던 거네요. 네, 작년 하반기 때 9월부터 해서 시장이 연말까지 힘들었잖아요. 네네네. 막 이때부터
이때부터 아마 2024년 7월 중순 한 3주차부터 지수가 좀 꺾여 내리기 시작해가지고 8, 9, 10, 11, 12 정도? 4개월 정도 지수가 되게 안 좋았던 걸로 기억하는데도 수익이네요. 네, 좀 자존심을 좀 내려놓고 다시 금액을 줄여서 지금 와서 보니까 좀 되게 잘 찍혔네요. 이야,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해서 아니 이때 지수를 보면서 예수금을 조절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매매가 잘 안 되네? 거래대금도 너무 적네? 이런 걸 보면서 예수금을 줄이신 거예요? 둘 다였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매매가 너무 안 풀리기 시작하더니 승률도 되게 많이 낮아졌었고 예수금이 큰 금액도 아닌데 물량을 정리하기도 어려운 경험도 있었어가지고 시장도 어렵고 매매도 너무 어렵다. 하루 목표 수익금도 낮추고 해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 좀 뒤돌아보니까 되게 잘 버텼다. 이제 다시 1월부터 지수가 바닥 잡고 좀 흐름이 괜찮을 때 다시 예수금을 확 늘리셨고 네. 아닌데? 이게 또 그냥 수익이 잘 난 거네요. 그죠? 그렇네요. 4월에 정치 테마 때 추가 입금을 좀 크게 했었고 입금을 안 하셨나요? 그죠? 네, 2월에 방산 조서 테마가 강화하면서 코스닥 대금이 막 10조 가까이 나올 때 수익이 좀 크게 났었어요. 이 계좌를 보면 진짜 여러 가지로 배워야 될 게 참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수가 안 좋을 때 잘 지키면 또 다시 기회가 왔을 때 많이 벌 수 있다는 걸 계좌로 보여주고 계신데 2023년 3월부터 수익이 나기 시작해서 한 달, 두 달, 석 달 손실이네요. 그렇네요.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야, 3년 2개월 동안 딱 3개월 손실이네요, 월별로. 그렇네요. 야, 이거 참 오늘 아무튼 좀 질문을 좀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봐도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약간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분봉 매매 마크를 보면 조개 딱지처럼 4848을 기가 막히게 하시던데 도대체 어떻게 매수 타점을 잡으시나요? 어떻게 저렇게 짧은 구간에서 다 먹고 나오지?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BS 마크가 많이 찍히는 이유가 뭐죠? 자신이 있으면 그만큼 대응을 과하게 많이 하지 않겠죠. 그쵸. 중간중간에 좀 의구심이 든다거나 비중 조절을 하고 싶은 생각이 계속 들기 때문에 매매가 잦아지는 거고요. 강한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패턴이 저와 잘 맞지 않아서 대응이 좀 잦은 종목에서 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쵸. 이게 당연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 굳이 팔 필요 없잖아요. 그죠? 네, 맞죠.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를 모르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팔았다가 샀다를 반복하시는 거고 불타기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매매 일지를 보면 시나리오를 그린다고 하셨는데 어떤 그림을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라가려면 여기 정도까지 올라가고 여기까지 하락할 것 같다. 또는 여기 깨면 이 종목은 상승하기 힘들 것 같다. 이런 느낌의 시나리오를 만드시는 거예요. 네, 맞죠. 이 종목이 여기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어떤 그림으로 올라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돌파로 매수를 하는 거죠. 그런 그림들은 어떤 데이터로 의해서 그게 만들어지는 거죠? 어떤 패턴 같은 게 있으세요? 무르피님이 좋아하시는 상승 패턴 같은 게? 남들이 다 좋아하는 돌파 자리 뭐 그런 데도 있고 종목의 끼가 반영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너무 변수도 다양하고 종목의 끼나 시장 상황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어떻게 움직일까 하고 고민을 하기 때문에 말로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서 기회가 된다면 영상으로 좀 한번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무르피님의 매매 영상입니다. 프리마켓 8시 6분이고요. 몇 월 며칠이죠? 5월 9일 블루엠텍이 전날 권리락과 비만 치료제로 상한가를 갔던 날이고 그 다음 날에 지금 현재 갭을 띄웠다가 밀렸다가 다시 들어올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비중을 절반 정도 해서 매수 준비를 하고요. 매수금이 지금 3,200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풀 미수 기준으로 9,000이면 한 4,500 정도 들어갈 준비를 하신 거예요? 대략 한 8천만 원 정도 안 될 겁니다.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고 다음 분봉 바뀌고 이제 불파 자리죠. 한번 절반 정도 매수를 하고 잠시만요. 앞전에 저 윗꼬리 달린 캔들 저기 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가 줘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3,800 매수가 됐네요. 네. 이렇게 쭉 올라가지고 돌파가 되었으니 불타기를 해서 시가 또는 전고까지 목표가로 잡고 한 번 더 사서 7,800만 원 매수가 됐고. 네, 맞습니다. 시가 돌파를 예상을 하고 홀딩을 해보는 거죠, 이제. 매도 준비를 하시네요. 네, 못 가면은 자르려고 이제 좀 비중 줄이려고 지금 매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위에 물량이 많이 박혀 있어서 절반 정도 줄였습니다. 수익이
원하는 만큼 낮기 때문에 일단 줄이고 지켜보는 걸로. 지금 이 기준을 봤을 때요, 시가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저 때 당시 심리는 어떨까요? 일단 절반 정도를 팔았으니까 아침 고점을 돌파하러 가주나 하고 이제 좀 더 보는 거죠. 이런 경우에 밑으로 갈 때는 어떻게 하시죠? 여기서 음봉이 나와서 밑으로 밀린다. 제가 샀던 평단을 깨게 되면은 손절이 되는 거죠. 그때까지 좀 버텨보시는 네, 거네요. 이 봉의 하단을 깨게 되면은 단기적 추세가 깨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매도를 하고 나가는 겁니다. 지금 돌파 스케일이잖아요. 네, 돌파하시는 분들도 여러 스타일이 있으신데, 예를 들면 뭐 망치님 같은 경우 엄청 짧게 갖고 오는 스케일이고, T98님 같은 경우에는 물량을 좀 많이 실어서 가야겠다 싶을 때는 좀 끌고 가는 스타일이에요. 지금 무르피님도 수익이 났다고 바로바로 팔고 그러시질 않네요. 네, 그죠. 가장 좋은 시나리오로 갔을 때 전고를 뚫고 쭉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고라는 게 8,500원. 네, 아침 고가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를 뚫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절반 정도만 이익 실현을 해놓고 이후의 흐름에 따라서 추매를 할 수도 있고 전량 다 매도하고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무르피님의 그 BS 차트를 사람들이 보면, 아, 이 사람 엄청 짧게 매매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거든요. 근데 막상 매매 영상을 보니까 조금 끌고 가기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좋은 시나리오로 올라갔을 때 여기서 너무 발매도가 나가게 되면은 위에서 다시 잡기가 많이 힘들어서, 그래서 아, 이거 너무 아쉬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비중 조절을 하면서 길게 끌고 가보기도 하자. 아. 네, 이런 식으로 조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에 2등으로 올라와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옆에 1등인 고용을 띄워놨죠. 몇 분 정도 지켜봤을 때 이 친구는 거래대금도 많이 필요하고 무거운 종목이라서 거래대금이 비교적 적은 프리장에서는 크게 움직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블루엠텍은 지금 권리락이 떨어진 상태에서 시총이 작아져서 충분히 가볍게 움직여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고른 겁니다. 2년 전에 매매하셨을 때랑 뭐 계속 똑같이 하시는 거네요. 네, 계속 똑같이 하고 있고 조금 더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길게 먹을 수 있을까 하면서 수익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 네, 여기서 이제 다시 매수할 준비를 하시네요. 네,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시가에 받쳐져 있는 물량을 깨고 내려가게 되면 음봉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여기서 올라가면 추매를 할 생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매를 한번 했고요. 이제 전고까지 그렇게 멀지 않은 상황이 됐죠. 한 번 더 불타기 해서 이제 8,000까지 사셨네요. 네, 비중이 다 채워졌습니다. 지금 마우스 커서를 보니까 시장가 매도에 마우스 커서가 가 있네요. 이게 제 습관인데요. 원래는 시장가여야 되는데 대체거래소에는 중간가로 돼 있어요. 시장가가 주문이 없어요. 제가 이게 습관 때문에 지금 마우스를 잘못 갖다 놨거든요. 원래는 아래로 여기에다 매도를 할 준비를 해요. 이제 전고 다 왔고요. 제 수익이 2% 찍히고 있거든요. 네. 마우스를 계속 잘못 갖다 놓고 있죠. 그럼 이 상황에서 고영도 계속 같이 보고 계시는 거네요? 아, 여기서부터는 고용을 보지 않습니다. 이미 지금 밀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돌파가 나왔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익 실현 조금씩 할 생각입니다. 이때쯤에는 지금 이제 전고를 돌파하고 좀 약간 머뭇머뭇거리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가져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미 돌파가 나온 상태에서는 가주지 못하면은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고 있는 거죠. 바로 못 가면요? 바로 못 가면은 매도가 나가야 되는데, 근데 제가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 가줄 종목이 얘밖에 없고 충분히 가줄마다 프리마켓에서 이런 가벼운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20% 이상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길게 보고 있는 거죠. 여기서는 조금 막힌다고 생각을 해서 절반 정도 덜었고요. 위에 2만 주도 보이고 그죠? 네, 뚫어주고 수익이 원하는 만큼 났기 때문에 지금 매도를 거셔서 방금 체결이 됐잖아요. 이거를 딱딱딱딱 몇 퍼센트 수익 났을 때 매도하시나요? 매도의 기준은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엄청 많으시거든요. 네, 맞죠. 방금 조금 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준을 놓고 하신 게 아니고 그냥 위쪽에 걸어 놓으신 거죠. 돌파가 나오면 이렇게 위로 누가 사주면 그냥 체결되도록. 네, 맞습니다. 원하는 만큼 났고 여기서 더 올라가면은 어쩔 수 없는 거. 이미 제가 원하는 그림이 충분히 다 나왔기 때문에 이익 실현을 하는 겁니다. 네. 4천만 원 남았고요. 조금 속도가 떨어진 느낌이네요. 네, 그렇긴 한데 가격이 밀리지 않아서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쭉 뽑아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매도가 많이 안 나오네요, 생각보다. 네.
약간 밀어 올렸기 때문에 와, 지금 400, 500 정도 수익 중이네요. (6% 수익 중이에요). 여기서 불타기를 한 번 더 하네요. 그 밀리지 않고 가격이 물량이 나오는데도 밀리지가 않아서 한 번 더 불타기를 한 것 같습니다. 3천 정도 더 사셨나? 맞죠? 2천 정도 더 사는 것 같기도 하고. 네, 4천에서 절반을 돌아내고 다시 4천만큼 채운 거죠. 야, 비중 조절을. 네, 또 습관적으로 마우스 잘못 갖다 놓고 있죠. 불타기를 했는데도 지금 평단이 올라갔는데도 4% 수익 중이에요. 이런 식으로 조금 확인이 되면은 좀 평단을 끌고 가면서 매도를 하기도 합니다. 네, 상당히 강하게 뚫어주고 이제 20% 위로 올라가주죠. 이제는 매도를 하면 됩니다. 윗꼬리가 이렇게 길게 나오기 때문에 네. 이제는 그냥 미련 없이 그냥 다 팔고 나오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5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야, 너무 잘 봤습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인 네. 매매한 영상 보세요? 네, 당연히 봅니다. 당연히 보세요. 네. 어떻게 공부를 하시나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본인 매매 영상은 어떤 식으로 보면서 공부하시는지. 오늘 템포가 많이 꼬였던 것 같다 하면은 왜 꼬였을까? 급하게 들어갔나? 중요한 자리 다 놓치고 고점에서 들어갔는가? 오늘따라 타점이 너무 별로였고 시장도 제대로 못 익었던 것 같다 하면서 이제 좀 피드백도 좀 하고요. 시장이 급격하게 나빠졌을 때 갑자기 수익이 안 날 수 있잖아요. 연패를 할 수 있고 자신감이 좀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매매에 대해서 좀 의구심도 들고. 이렇게 몇 년을 수익이 내셨는데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워낙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뭐 대금도 안 나오고 종목도 안 나오고 수익을 나지가 않으니까 뭘 해도 안 되는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좀 내가 시장을 지금 잘못 읽고 있는 거구나, 시장이 지금 잘 통하지 않는구나, 살이 알 때다라고 생각이 될 때 내가 자신 있었던 매매들 돌려보면서 이럴 때만 좀 매매를 하고, 못한 거를 돌려서 단점을 찾기보다 잘한 거를 돌려보면서 이때 내가 잘했었지 하면서 자신감을 좀 되찾는 편입니다. 빠른 매매 하시는 분들은 본인 매매하는 걸 녹화하고 다시 보는 걸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하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분명히 연패를 할 때가 있고 승률이 너무 안 나와서 자신감이 떨어질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인이 잘했던 거를 돌려보면서 이럴 때 이렇게 잘했었지 하면서 자신감도 되찾고. 제가 영상을 보면서 딱 그 얘기가 떠올랐어요. 그 손절남 형이 한 번씩 잘하는 사람들은 먹성이 좋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기회가 왔을 때 비중을 때려서 잘 먹는다. 그 대신 좀 시장이 안 맞을 때는 리스크 관리를 잘 해야 된다. 딱 지금 보여주신 내용들이 딱 이 두 가지 해당되는 것 같아요. 구독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엄청 값어치 있는 영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감사히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매 영상 틀어놓고 말씀하시니까 엄청 유창하게 말씀 잘 하시네요. 오히려 이게 훨씬 더 쉽습니다, 얘기를 하기에는. 그때 당시에 그냥 내 생각만 줄줄이 읊으면 되는 거라서. 누군가한테 이런 걸 가르쳐 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네, 평소에 집주인 형이 같은 매매를 하고 있는데 하루가 마감되면 매매한 녹화 영상을 가지고 옆에 앉혀놓고 몇 시간씩 설명을 해주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유창하게 말씀하시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유경험자시네요. 네,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촬영 후에 거의 2년 정도 동안 계좌가 폭발적으로 성장해오는 것도 봤는데 소액으로 연습 중이신 분들이 다 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처음에 편의점 알바를 몇 년 정도 병행을 하셨었죠? 한 반년 정도? 전업 시작하고 반년이요? 네, 맞죠. 전업하고. 편의점 알바해서 받으셨던 금액이 100만 원이 채 안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매매를 하시고 새벽에 편의점 알바를 하셨을 때 손실 나는 날도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네, 있었죠. 손실 나는 날 편의점 가서 일하실 때 좀 기분이 어떠셨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추가 입금을 잘못해서 전재산을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밀어넣었다가 하루 만에 이제 150이 날아간 적이 있었어요. 전재산이 400이었는데 내 돈이 나가서 150만 원이 손실이 났던 거죠. 그래서 그때 이불 뒤집어서 집에서 자고 일하러 갔는데 너무 허탈하더라고요. 한 달 일해도 그 돈 못 버는데, 그죠? 그래서 거의 한 달 반 월급을 날린 거죠, 하루 만에. 제가 이거 여쭤본 이유가 지금 소액으로 연습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그 시절을 어떻게 좀 버티셨는지 이런 걸 좀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왜냐면 앞이 이제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사실은. 40만 원으로 매매 연습을 하실 때 하루에 많이 벌면 몇만 원, 평균적으로 1, 2만 원, 몇천 원 손실 수익이 날 때도 있고, 아무리 그 많아봤자 5만 원 내외일 거잖아요.
맞죠? 그 시절 기억이 나시나요? 네, 기억나죠. 내가 이거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시절에 좀 보내셨던 거죠? 그때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크게 별 생각이 없었던 게 될 때까지 막연하게 도전한다는 생각이었어가지고 22년도에 의미 있는 수익이 나기 전까지는 소액으로 경험만 쌓는다 하면서 똑같은 매매법만 계속 부딪혀봤던 것 같아요. 아,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하셨던 거네요. 그죠, 뭐 큰 플랜을 가지고 한다거나 기간을 정해두고 쫓기면서 한다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마음을 내려놓고 아무 네. 생각 없이 될 때까지 한다. 그러면서 공부는 열심히 하고, 공부는 좀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 날 좋은 날에님. 네, 실전 매매 영상 엄청 돌려보고. 아, 그것도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나는데 거의 6개월 정도를 이 종목이 호가창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까지 다 기억할 정도로 그 영상을 엄청 많이 보셨다고 하셨는데, 날 좋은 날에님 강의를 하시고 영상을 한 100개 정도 배포하셨었나요? 네, 맞습니다. 나주다 카페에 있는 날 좋은 날에님의 과거 매매 영상 일지를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 영상을 다 보신 거였어요? 네, 계속. 그리고 날 좋은 날에 선배님이 매수하신 타점 외에도 이 구간이 있는가, 그런 것도 생각을 해가면서 나라면 과연 어디서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얼마까지 내가 살 수 있을까 계속 이제 생각을 하면서 계속 돌려봤던 것 같아요. 생각을 하셨다는 거는 우리가 그 운동선수들이 하는 그 이미지 트레이닝 그런 걸 하셨는 거네요. 여기서 나라면 얼마치 살 수 있었을 것 같고 어떻게 손절을 했을 것 같다,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그런 어떤 감각들을 좀 익히려고 노력하셨던 거였나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먼저 선빵을 치시는 경우가 꽤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걸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모습이 보이면 이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 매수를 해서 이익 구간을 낼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했죠. 날 좋은 날에 님이 보면 어떤 돌파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에 가장 먼저 사는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안고 매매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먼저 샀는데 안 가면 손절을 쳐야 되는 거고, 빨리 샀는데 올라가면 남들보다 좀 더 수익이 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거는 나는 할 수가 없다. 애초에 그냥 누구보다 빨리 사는 것보다는 누가 사주면 그걸 빨리 파악하고 내가 그 뒤에 사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신 거네요. 애초에 소액이기 때문에 먼저 선빵을 쳐서 출발시킬 수가 없다라는 생각인 거죠. 근데 지금 또 마찬가지세요?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한두 호가 정도 가져갈 수 있고 분위기상 확신이 있으면 먼저 매수를 하기도 합니다. 미모사님 촬영 때도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뭐 날 좋은 날에님, 미모사님, 뭐 무르피님, 저 사람들 이제 돈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선빵을 친다는 아까 표현, 그러니까 어떤 특정 호가의 뭐 라운드 피겨라든지 어떤 뭐 정고점이라든지 거기서 큰 물량을 가져가니까 그 뒤에 이제 후속 매수세들이 따라 붙어가지고 저 사람들은 돈을 벌고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이제 선빵을 치셨을 때 좀 어떤 것 같으세요? 그 확실히 남들보다 좀 더 빨리 사서 득을 보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전 득을 본다는 느낌보다는 상당히 낮게 잡혀서 좋을 때도 있지만 못 가버린다 하면은 물량 정리가 정말 어려운 어렵죠. 경우도, 호가가 비어있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아주 크게 손절이 될 때도 있습니다. 미모사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러면 선빵을 친다고 해서 무조건 이득인 건 아니다라는 거죠. 리스크가 엄청 크죠. 혹시 제 영상 보셨나요? 네, 실패자 맞습니다. 대표 영상. 거기서 제가 가장 강조했던 내용이 뭐냐면 반드시 검증된 사람을 보고 따라서 배워야 된다. 아주 반복적으로 많이 했었거든요. 무피님 생각은 돈을 못 버는 사람들끼리 스터디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실제로 여기 집주인 형하고 다른 형이랑 친구 4명이서 스터디를 했었는데요. 저희 전부 다 수익이 나지 않던 상황이었고 해본 결과 검증된 사람을 찾는 것도 힘들고요. 한번 잘못된 사람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싸그리 다 날아갑니다. 협동해서 무덤을 파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런 거 알게 됐는데 다 이거 좀 잘못된 거였다. 뒤늦게 그런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른데 또 같은 매매법만 향해서 이제 가는 거는 정말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나. 맞아요. 역시 스터디 해보신 그 경험이 있으시니까 굉장히 아픈 기억입니다. 아프게 해요. 아니 그 날 좋은 날에 님이 최근에 4월에 작성하신 글 중에서 무르피님을 엄청 극찬하시더라고요. 3년이나 소액으로 열심히 연습하고 공부했고 계좌 관리도 잘하고 멘탈도 강해서 이런 친구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만약에 단타 매매, 돌파 매매, 스케이핑을 공부하실 분들은 반드시 무르피님의 매매지를 보고 공부를 해라 라고 이렇게 하셨던데, 어떻게 보면 무르피님의 뭐 스승님과 같은 그런 분이잖아요. 네, 스승님이 그렇게 극찬하신 글을 봤을 때 좀 기분 어떠셨어요? 제가 제 스스로를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너무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상당히 부끄러운데. 부끄럽습니다. 아, 참. 제가 이거 말씀드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네. 무르피님이 소액 시절 때, 아무도 무르피님을 모르실 때, 날 좋은 날에 님이 다른 사람들 매매지도 다 본다고 하셨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장이 좋을 때라 가지고, 나주다 카페에 거의 뭐 500개 이상의 매매지가 올라왔었는데, 그 중에 딱 한 명 무르피님을 딱
찍어가지고 날존나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한테. 무르피라는 애를 잘 봐라. 얘가 나중에 3, 4년 뒤에 크게 될 사람이다. 그리고 그때 무르피님 일지를 제가 보니까 하루에 뭐 10,000원 벌고 뭐 7,000원 잃고 7,000원 벌고 뭐 15,000원 잃고 뭐 약간 그런 시절이었어요. 완전 소액으로 하실 때였는데 혹시 이거 처음 들어보시죠? 네, 수익 결산을 쓰기 전부터인가요? 쓰기 전부터. 야, 그냥 BS 차트만 보고 그런 얘기 하셨었어요. 저는 처음 듣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갑자기 생각나서 혹시 날존나래님 실제로 만나보신 적 없으시죠? 기회가 한 번 있었긴 한데 결국엔 만나뵙지 못했습니다. 얼굴도 모르고 그냥 온라인 친구 같은 그런 관계네요. 사이버 친구네요. 사이버 스승님이죠. 사이버 스승님. 아니 그럼 얘기 나온 김에 날존나래님이랑 통화 한번 해보시겠어요? 좋습니다. 통화는 해보신 적 있으세요? 다른 선배님을 통해서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 한번 해본 적 있으세요? 네. 날존나래님 통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날존나래님, 요즘 주식시장에 돈을 다 쓸어간다는 소문이 들리던데요? 다 그러고 싶은데 힘드네. 아, 지금 다름이 아니고 무르피님 주미사 촬영 중이거든요? 무릎이. 네, 지금 스피커폰으로 통화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배님. 무릎이 요즘 날아다녀. 오늘 답질했습니다. 오늘 괜찮지 않았어? 촬영한다고 긴장해가지고. 출연료 얼마 주는데? 아, 출연료 얼마 드리면 출연하실 수 있으시죠? 10개. 10개요? 10개면 10만원 말씀인가요? 2년 전에 무르피님 촬영 한번 했었었고 오늘 이제 두 번째 촬영인데 날좋은날에님 그때 강의하시고 영상을 100개 정도 배포하셨잖아요. 그 6개월 동안 그 종목이 어떤 식으로 움직인 것까지 다 외울 정도로 열심히 공부를 했다 하시는데 바이블이야, 바이블. 바이블이요? 무릎이 나한테 로열티 줄 때는 거 아닙니까? 부정하지 매일 수익 않겠습니다. 나면 일정 부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2021년도였나? 그때 무르피님이 한 하루에 뭐 7,000원, 만원 벌고 이럴 때 그때 그 말씀을 한번 하셨었어요. 무르피 얘가 나중에 3, 4년 후에 크게 될 친구니까 한번 지켜보라고. 기억나세요 혹시? 그랬던 기억이 나. 근데 그 당시에 나주다의 매매일지 게시글이 하루에 뭐 500개씩, 뭐 700개씩 이렇게 많이 올라왔었는데 어떻게 그 중에 한 명을 콕 찍어서 무르피님이라고 했는데 어떤 걸 보고 그렇게 생각하셨던 거죠? 이 친구가 잘 될 것 같다라고 뭐 어떤 부분을 보고 느끼셨을 거잖아요. 그냥 뭐 내가 촉이 좀 좋잖아? 아, 그쵸. 촉 좋으시죠? 그냥 촉이 오셨던 거였어요? 아니 그냥 만주도 그렇고 네. 내가 만주도 초창기 때 맞아요. 엄청 매매진을 많이 갔잖아. 짝꿍 매매하고. 맞아요. 만주님도 그때 소액으로 할 때 그때 그 말씀 하셨었거든요. 네, 영상을 보고 또 지금까지 성장의 기초를 다진 거지. 아, 날 좋은 날에님 영상을 보고 엄청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아니 근데 사실 이제 그거는 내가 매매를 잘했다고 그런 게 아니라 올라가는 종목들 그거를 내가 이제 편집을 해서 준 거지 말하자면. 그런 감각들을 좀 사람들이 느낄 수 있게 영상을 주셨던 거였네요. 그렇지. 보면 지금 올라가는 종목 다 비슷하니까 볼수록 자기 눈에 익혀지잖아. 겸손함까지 겸비하셨네요. 내가 잘했다기보다는 나는 그냥 아니, 영상을 줬을 그래서 뿐이다. 나는 이제 똑같은 참여자 한 명으로서 그냥 올라갈 때 매도하고 그런 거를 그냥 나는 이제 녹화 그냥 한 거를 줬을 뿐이지. 나주다에서 날 좋은 날에님 구독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조언 한번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냥 뭐 무릎이 잘 따라하면 될 것 같은데. 무르피님. 내가 볼 때는 무릎이가 진짜 정석인데 저렇게 이제 계좌가 커가는 게 맞거든. 소액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게 맞는 거네요. 단타 하시는 분들은 저게 진짜 정석이야. 방금 계좌를 다 봤거든요. 2022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7억 8천 정도 수익이에요. 와. 근데 예수금을 올린 단계를 보니까 30에서 200, 200으로 계속 가다가 400, 500, 그렇게 계속 가다가 700, 800, 그리고 1000에서 한 1500 정도를 또 계속 가다가 지금은 한 4000, 5000 정도를 놓고 매매하거든요. 그리고 작년 하반기 때 장이 안 좋았잖아요. 그때는 예수금을 또 1000만 원대로 내려가지고 보수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그게 계좌 관리를 엄청 잘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한 3년, 4년 동안 월별로 손실이 3번인가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석이지. 다른 사람들은 막 엄청 잘 버는 사람들도 계좌 관리 못하고 장이 안 좋으면 다 무너지잖아. 그래서 맨날 사람들이 뭐 꾸준히 잘 벌었는데 하루에 뭐 다 토해내고 한다고. 맞죠, 맞죠. 근데 무릎이는 어쨌든 출금도 많이 하고 하니까 뭐 한번 깨져도 뭐 크게 타격이 없잖아. 지금까지 나주다 카페에서 돌파 스케일이라고 하면 날 좋은 날에님만 떠올렸었거든요, 사람들이. 그럼 이제 좀 그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무르피님한테 바통 터치를 하셔야 될 때가 왔는 건가요? 나는 이제 그냥 늙은 사람이고 나랑 뭐 98이 뭐 다 늙었고 전람이는 뭐 그냥 할아버지고 리버스 패스도 늙었다가 이제
그럼 이제 후배- 민호사님, 뭐 무르빈님 이런 분들이 이제 완전 전성기지. 지난달이랑 이번 달에 엄청 많이 버셨다던데 많이 벌었지. 늙으셨는데도 많이 버셨네요. 아, 늙었는데 이제 마지막 이제 발악을 하고 아무튼 통화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카메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통화 재밌네요. 두 번째 통화한 거예요. 네, 두 번째 목소리도 기억이 안 나네요. 자, 이제 사이버 스승님 전화 통화 끝났고요. 방금 이제 날 좋은 날에님께서 돌파 매매, 스케이핑의 정석적인 매매라고 하셨거든요. 기분 좋으시겠어요, 그죠? 부끄럽네요. 좀 매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계좌 관리에 대해서도 날 좋은 날에님이 잠깐 언급하셨었는데 갑자기 또 그 얘기를 듣고 그게 생각났어요. 2년 전에 인터뷰하셨을 때 손실 나면 예수금이 줄어들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손실을 복구하기 위해 가지고 추가 입금을 한다든지 복구 심리가 발동을 하는데 무르피님께서는 줄어든 예수금으로 손실을 다시 복구하지 못하면 어차피 내가 실력이 없는 거다. 그래서 줄어든 예수금으로 그대로 매매를 하려고 노력하고 추가 입금을 안 했다라고 하셨는데 그 생각은 지금도 여전하신가요? 지금은 시장 상황을 조금 반영을 해서 충분히 할만하다고 생각하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추가 입금을 하기도 하고요. 또 저번 달 같이 정말 하기 괜찮다 하면은 과감하게 그때에 비해서는 조금 더 계좌 관리가 좀 더 유동적으로 받는 것 같습니다.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좀 요령이 생겼다. 네,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조금 요령이 생겼고 시장 분위기에 맞춰서 추가 입금도 할 때도 있다라는 거네요. 이제 네. 3년 동안 계속 손실이 나다가 어떤 장세가 한번 잘 맞아서 계좌에 변환점이 왔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어떻게 수익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습관이나 원칙 같은 게 있으세요? 에피소드 33-2에서 계속됩니다.